오늘 주제는 어떤 건가요? 오늘의 주제는 약물, 그 중에서도 마약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뇌신경세포 뇌란입니다. 최근 뇌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방문했습니다. 그게 무슨 그거 공부에 집중되는 영양제 다이어트 약이라고 했는데 이거 시간 지나면 돌아올 수 있는 거. 마약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의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인들의 평균 기대 수명이 몇 살인지 혹시 아십니까? OECD 평균 대비 훨씬 낮은 평균 78세입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가 넘어갔죠. 미국인들은 평균적으로 대한민국인들보다 무려 5년 빠르게 사망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인들을 죽음으로 모는 사망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다 아시는 총기가 있고요. 총기 사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주제인 약물 남용이 있습니다. 미국의 마약 문제는 여러분들이 앞서 보셨듯이 이 샌프란시스코의 좀비 거리를 만들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예전부터 그랬냐? 아니죠. 미국 약물 오남용자의 추세를 보면은 지난 201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펜타닐 종류, 그리고 집중력 강화 약물 등 새로운 약물들이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0년대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미국에서 이렇게 약물 오남용자가 크게 증가한 걸까요? 자, 정답은 제가 사실 앞서 살짝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약물의 증가, 특히 합성 마약의 증가는 마약의 가격을 크게 낮춤으로써 마약의 문턱을 낮췄고요. 특히 SNS의 발달로 기존에는 마약을 구매하는 법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다가서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SNS로 약물을 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게 굉장히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는 마약의 대중화가 일어나면서 지금까지는 마약에 접근하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마약에 빠지는 케이스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런 마약 흐름의 변화는 과연 미국만의 변화였을까요? 자, 얼마 전에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정처, 식약처죠. 식약처는 2020년에서 2023년간 국내 하수 성분을 분석해서 마약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약을 사용한 사람들이 뭐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마약을 버리게 되면 하수 성분에 그 마약 성분이 녹아있죠. 그래서 전국의 34개소에 있는 하수도물을 상세 분석을 해서 어떤 마약이 중점적으로 퍼져 있는지를 4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느 지역에서 마약 성분이 가장 많이 검출이 됐을까요? 자, 지금 보시는 지도가 식약처가 만든 전국 마약 지도입니다.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 서울은 당연하고요. 전국 모든 지역의 하수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지난 4년간 어떤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는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그동안 국내 마약 중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메스암페타민, 일명 필로폰이죠. 필로폰은 국내 전 하수 처리장에서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국내에선 좀 생소했던 코카인의 증가량은 꾸준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소위 클럽 마약이라고 많이 불리는 엑스터시, 전국에서 고르게 검출되면서 이제는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 외에 정말 시골에까지 마약이 침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특히 코로나는 마약 시장을 더 크게 만들었는데요. 코로나로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이 더 증가했을 수도 있고요. SNS를 활용해서 집에서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국내 마약 사범이 지난 2020년 이후에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19년에 체포된 마약 사범이 16,044명이었는데요. 2023년에 무려 27,611명, 코로나 기간 4년 사이에 1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으로 체포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충격적인 건 10대와 20대의 마약 사범이 아주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마약 사범에서 10대와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5%였습니다. 3분의 1이 10대와 20대가 하는 우리나라 마약 시장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더구나 이 변화는 여성의 마약 사범도 크게 증가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럼 여성 10대, 20대 이렇게 기존에는 마약에서 비교적 멀었던 분들이 왜 마약의 유혹에 빠지게 됐는가?
자, 과연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지난 2023년 모두를 놀라게 했던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기억합니다. 2023년 4월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 조직원들이 불특정 중고생들에게 어떤 공부 잘하는 그 음료를 건넸어요. 음료 라벨에 이렇게 써있다 그럽니다.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자,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간 중고생들이 아무런 의심을 못하고 내 집중력을 강화하는 뭐 그런 약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 마셨다는 겁니다. 이 약에는 사실 집중력 강화를 위한 약물이 아니라 필로폰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필로폰이 함유된 음료를 중고생들에게 권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고생들은 집중력 강화 약물이라 그러니까 아무런 의심이 없이 마셨다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아무런 의심 없이 음료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고생 학원가를 중심으로 일명 공부 잘하는 약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처음 들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약도 있냐?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약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단기적으로 집중력을 강화시켜주는 약물이 있다 그럽니다. 메틸페니데이트. 이 약물은 처음부터 마약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약물이에요. 무려 1943년 스위스에서 최초 개발된 ADHD 치료 약물이었습니다. ADHD 같은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집중력이 약하잖아요. 좀 산만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력 강화 약물을 만들었는데 ADHD 환자가 아닌 정상인들도 단기간의 집중을 위해서 이 약물을 오남용을 했다는 거죠. 이 오남용을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약물이 무려 환각, 망상 등을 유발하는 마약류였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거에 대한 인식이 잘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들까지요. 최근 5년간 ADHD 치료제 처방 건수가 무려 3.3배 증가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ADHD 환자가 그 짧은 사이에 3배가 늘었냐? 물론 기존에는 ADHD였다는 걸 몰랐던 환자들이 새롭게 발견이 되면서 이 약물을 찾은 환자들이 많이 늘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단기간의 집중력 향상을 위해서 내 성적을 위해서 이 약물을 오남용한 학생들이 크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2023년에 약 120만 건의 ADHD 치료제 처방 건수 중에서 10대, 20대가 무려 78만 건,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80%가 청소년 또는 청년이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처방 시기가 집중된 월이 있는데 바로 수능을 앞둔 10월에 특히 학구열이 높은 서울 강남, 성남, 분당 이런 데를 집중으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건 부모님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수능 끝나면 끊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편하게 접근을 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우리 10대들과 청년들을 유혹하는 또 다른 마약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펜터민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소위 다이어트 약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이 약을 먹으면 살이 빼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별다른 저항 없이 약을 다이어트 약으로 먹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 중독성이 있는 약이었고 이 마약류 약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센 마약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던 거죠. 자, 게다가 우리 사회에 마약이 크게 퍼질 수 있었던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접근성이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집에서도 마약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걸릴 수 있다.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 익명성을 보장하는 걸로 유명한 SNS입니다. 익명성을 보장하니까 내가 주문을 하더라도 내가 누군지 모르고 마약을 집에서 편하게 받아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흔히 말하는 던지기 수법이 있습니다. 나는 걸리지 않는 SNS를 주문을 했고 특정 지역에 마약 공급상에 던져주면은 조심스럽게 가서 쓱 찍고 집에 오면은 아무도 모를 거야. 하지만 제가 이 마약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국정원 마약 담당자들과 긴 시간의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마약 담당관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텔레그램을 사용한다고 안 걸릴 거라는 거는 완전히 오산이다. 우리나라는 좁습니다. 미국처럼 넓지가 않아요. 텔레그램을 사용해서 마약을 구매했다가 마약사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텔레그램은 안전할 것이다. 얼마 전에 텔레그램의 CEO가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아마 뉴스를 보시는 분 아실 거예요. 프랑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파벨 듀로프라고 하는 러시아 사람인데요. 왜 체포가 됐냐? 아동 포르노, 마약 밀매, 이런 사기 거래에 관한 범죄 때문에 프랑스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이 친구가 처음에는 야, 내가 무슨 죄냐? 거기서 마약 밀매한 사람들이 죄지. 나는 그냥 텔레그램 CEO일 뿐이야. 내가 마약 거래한 게 아니야. 라고 발뺌을 했지만 SNS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 책임이 있고 굉장히 균형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파벨 듀로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색영장이나 기타 유효한 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제는 당국에 사용자의 IP 주소와 전화번호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텔레그램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범죄에 대한 익명성을
보장해 줄 거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믿고 내가 마약 범죄에 빠지는 걸 모를 것이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한번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또한 2024년 8월에는 카이스트 출신의 명문대 동아리가 이 마약 파티를 벌였다. 환각 파티를 벌였다. 동아리 사람을 모집한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먼 곳으로 여행을 간 마약을 하다가 붙잡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마약 범죄는 국가정보원의 주요 임무입니다. 이 정보 수집, 특히 글로벌 공조가 정말 중요한 범죄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경찰은 이제 국내 조직은 탄탄하지만 글로벌 조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이 정보를 수집하고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마약 범죄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번에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이 쉽게 잡힐 수 있었던 것도 국정원의 끈질긴 추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 인천공항에서 관색청과 함께 마약 탐지견 영상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 수 있었던 거는 마약 범죄는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관세청 이 우리나라 주요 기관들이 모두 다 힘합쳐서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검거하는 범죄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국정원은 지금 2024년 9월 23일부터 청소년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100일 특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실시한 이유는 이때가 할로윈이 있었어요. 또 수능이 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제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를 먼저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서울시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국정원과 협력해서 마약 예방 릴레이 SS 챌린지,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챌린지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신문지상이나 뉴스상에 마약 범죄가 등장하지 않았다고 대형 마약 범죄가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몇 가지 마약 적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4년 8월 국경원과 해경이 공조해서 필리핀, 캐나다, 멕시코 연계 국제 마약 조직이 국내에 밀반입한 코카인 60kg을 적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해외에서 국내로 선박을 통해서 이제 코카인을 밀반입하려는, 밀수하려는 시도였고요. 또 지난 7월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던지기 수법, 특정 장소에 마약을 던지던 일당들이 검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마약은 무려 필로핀 14kg. 금액으로 따지면 533억 원이고요. 투약할 수 있는 사람 수로 따지면 무려 5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적발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국경원과 해경이 공주해서 코카인 60kg의 배후 조직을 추적을 했는데요. 여기서 액상 코카인 452kg을 추가적으로 적발했다고 합니다. 무려 452kg입니다.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한 달 전에 거의 뭐 한두 달에 한 번은 이런 대형 마약 밀수, 밀매 사건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 마약 수요가 그만큼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요? 수요가 느니까 이 마약을 밀수하는 공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마약의 유혹에 빠졌다 그러면 빨리 마약의 길에서 빠져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얼마 전에 우리 국정원은 마약 근절 캠페인 동영상 공모전도 개최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우리 중고대학생들은 마약 예방을 위한 쇼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대상을 포함한 6개 작품이 있는데요. 자, 미국의 예를 보듯이 마약은 그 때를 놓치면 우후죽순 퍼져나가는 그런 역병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요즘에는 핸드폰을 통한 SNS 문자를 통해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유혹이 넘친다고 합니다. 안 걸리고 마약을 할 수 있지 않냐라는 이런 달콤한 유혹에 절대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없앨 수 있는 골든타임, 아마 지금일 겁니다.